안녕하십니까. 박상인의 경제브릿지입니다. 오늘은 서울 양평고속도로 건설 계획과 관련된 쟁점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양평고속도로 건설 계획은 2021년 3월에 예비타당성 조사, 줄여서 예타라고 합니다. 예타를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1년 이후인 2022년 5월에 본타당성 조사라고 합니다. 본타당성 조사 용역업체가 용역 착수 보고에서 대안 노선을 제시합니다. 이 대안 노선을 국토부가 최적 노선이라고 부르면서 논란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야당에서는 이 변경안이 궁극적으로 김건희 여사 일가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고, 이에 맞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울 양평고속도로 사업 자체를 백지화하겠다고 7월 초에 공언하기에 이릅니다. 그런 정치 공세가 민주당이 계속 할 거라면 차라리 이 정부 내에서는 하지 않겠다. 왜냐? 김건희 여사 특혜가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임기가 끝난 다음에 하면 문제가 없을 것 아니냐. 이런 중요한 국책 사업을 국토부 장관이 법적 근거 없이 독단적으로 백지화할 수 있느냐는 비판과 양평 군민들의 반발 등으로 인해 원희룡 장관과 국토부가 여론의 문매를 맞게 됩니다. 7월 23일에는 국토부가 그간의 입장을 변경해서 서울 양평고속도로 사업 과정에 관련된 문서 일체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면서 국민의 검증을 받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는 비판에 직면한 국토부가 백지화 선언을 뒤집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해석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공개된 문건들에 의해서 서울 양평고속도로 변경안에 대한 의혹들이 모두 해소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5가지 정도 여전한 의문점이 있으며, 이 의문점에 대해서 국토부가 명확한 해명을 해야 하며 추후에 납득할 만한 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5가지 의혹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의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강상면에서 중부 내륙 고속도로를 연결하는 이른바 변경안이 본타에서 용역업체에 의해서 처음으로 제시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국토부는 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서 2018년에 양평군과 민간업체가 비슷한 노선을 제시하였다고 공개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국토부가 최적 노선이라고 평가하고 있는 강상면에서 중부 내륙 고속도로를 연결하는 종점안을 예타안으로 2019년에 제시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사실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업은 오랜 기간 논의가 되었던 사업입니다. 2008년에 민자 사업으로 하남과 양평을 연결하는 고속도로를 추진하겠다고 지방자치단체가 제안했으나 재무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2009년에 경기도에 의해서 반려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8년이 지나서 2017년에 서울 양평고속도로 사업은 제1차 고속도로 건설 계획 중점 사업에 포함되고 2018년에 제2차 수도권 주택 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 사업에 포함됐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2019년에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이 되고 2년간의 예타를 거쳐서 2021년 3월에 예타를 통과하게 된 것입니다. 즉, 오랜 세월을 통해서 최적 노선이 무엇인가에 대한 숙고가 이루어졌고, 그 결과 국토교통부가 2년간의 예타 과정에서 제시한 안이 예타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토부가 지금 주장하는 최적 노선이라는 강상면 종점안은 왜 국토부가 예타에 올리지 않았을까요? 예타에서 통과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한 것은 아닐까요? 라는 의문이 듭니다. 두 번째 의문점은 이른바 최적 노선이라는 변경안이 사업의 필요성을 충족시키기에 충분한가라는 점입니다. 예타는 3가지 과정을 거쳐서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 기술적 평가를 합니다. 이 사업 자체가 기술적 타당성이 있는가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기술적 타당성이 만족이 되면 경제성 평가를 하게 됩니다. 경제성 평가는 비용과 편익에 대한 평가입니다. 비용은 건설 사업비를 의미하고, 편익은 교통의 흐름이 바뀜으로 인해서 생기는 사회적 편익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이 편익에는 통행시간, 운행비용, 교통사고, 대기오염, 소음비용 등의 절감 비용을 포함합니다. 즉 서울 양평고속도로가 생김으로 인해서 그동안 적체가 심했던 구간의 교통들이 이를 통해서 우회하거나 새로운 교통 수요가 생김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편익들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 편익이 비용보다 크다고 할 때 우리가 흔히 경제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비용 편익 비율이 1보다 더 크냐 여부가 경제성 평가의 잣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서울 양평고속도로 건설 계획은 경제성 평가에서 0.82를 받았습니다. 즉 경제성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경제성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정책적 사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예타를 통과하게 됩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가 이 경우에 해당합니다. 정책성 평가를 위해서 예타와 그리고 2021년 3월에 발행된 국토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정책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서울 양평 고속도로 건설 계획은 서울 춘천 교통 정체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고 또 구리와 올림픽 대로로 가는 교통량을 우회하도록 함으로 인해서 정책적인 평가를 추가로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두 가지는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줄기차게 사업의 목표로 주장했던 것들입니다. 그런데 본타당성 조사, 즉 본타에서 예타 노선과 변경안, 즉 최적 노선이라고 불리는 변경 노선을 검토한 국토부의 보고서는 변경 노선을 통해서 여주 서울 방향의 교통량을 흡수함으로 인해서 도물머리 교통 정체를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앞에서 예타와 국토부의 정책 평가에 대한 보고서에서 강조했던 서울 춘천 교통량이라든지 구리 올림픽 방향의 교통량을 흡수하는 문제들은 사라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세 번째 의문점은 국토교통부가 대안노선을 최적 노선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대안노선을 고려하기 시작한 이유가 바로 예타에서 근본적 대안을 고려하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상당히 왜곡된 주장입니다. 예타 보고서는 중청교 단순 확장 가능성에 대한 기술적 검토와 단순 확장이 곤란한 경우에 접속 방안에 대한 근본적 대안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예타 안에서 종점에 연결될 중청교라는 다리가 이 당시에 이미 완공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다리를 단순히 확장해서 고속도로를 접속할 수 있을지, 만약에 이런 단순 확장에 의한 접속이 불가능하다면 접속을 위한 근본적 대안, 접속 방안을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하라는 것이 예타가 지적하고 있는 바입니다. 여기에 대한 이해는 문장을 정확히 읽기만 하면 중고등학생 이상의 문해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다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타에서 용역업체는 예타에서 제시한 이런 기술적 부분에 대한 검토 자체를 아예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순한 확장을 통해서 접속이 가능한지 또는 다른 대안적인 접속이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 없이 막바로 강상면에 종점을 두는 대안 노선을 제시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입니다. 또한 국토부가 자신들이 주장한 것처럼 예타가 대안 노선 자체를 고려하라는 의미였다면 국토부는 예타 이후에 본타가 이루어지는 1년 정도 기간 동안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됩니다. 국토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본타에 선정된 업체가 2개월의 착수 준비 기간 동안에 최종 노선을 제시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상식적으로 매우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네 번째 의문점은 국토부는 시발점과 종점이 바뀐 경우가 예외적인 것은 꼭 아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1999년 이후에 14건의 사업에서 시발점과 종점이 바뀌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시발점과 종점이 바뀜으로 인해서 노선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사업 자체의 목적이나 필요성이 바뀐 사례가 있냐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해명이 필요합니다. 또 사업 자체의 목적과 필요성이 바뀔 정도의 시발점과 종점이 변경된 사례에 대안 노선이 본타 착수 보고에 곧바로 제시된 사례가 있는지 여기에 대한 해명도 필요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국토부는 변경안을 주장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양평 국민들이 양평군에 IC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여당 국회의원이 지정한 것처럼 양평군에 IC를 설치하는 것은 법 위반이 될 소지가 매우 높습니다. 또한 IC 설치의 법 위반 여부를 떠나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업은 국가 재정을 사용하는 국책 사업이지 지방자치단체의 국민들만을 위한 지방 사업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양평 국민의 편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사업이라면 이것은 국책 사업이라기보다 지방자치단체 재정 사업이 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예타는 1999년에 도입된 제도입니다. 지방자치단체나 또는 국가기관, 국회가 무분별한 재정사업을 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국가재정이 500억 이상이 들어가는 경우에 제3의 기관인 KDI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해서 국가재정의 낭비를 막고자 하는 취지였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정부와 국토교통부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먼저 예타 통과 이후인 2021년 4월부터 본타 착수 보고가 이루어진 2022년 5월 사이에 어떤 일들이 벌어져서 변경안을 최적 대안이라고 제시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상세히 해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해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변경안은 김건희 여사 일가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안이라는 논란과 오해에서 벗어나기 어려워 보입니다. 만약에 국토교통부가 본타에서 제시된 변경안을 최적안으로 확정하는 경우라면 이 최적안에 대해서 다시 예타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다시 받는 조건은 세 가지입니다. 먼저 사업비가 15% 이상 증액이 되어야 되고 교통수요량이 30% 이상으로 감소가 되어야 하고 마지막으로 국회나 감사원이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본타에서 제시된 변경안은 사업비가 약 5.2% 증가하고 교통수요량의 변화는 거의 없는 것으로 주장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토교통부는 예타를 다시 받는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국토교통부가 예타에 올렸던 안에서도 예타 과정을 통해서 건설비가 무려 22.44%포인트 증가하고 교통수요량은 20%포인트가 감소한 예가 있습니다. 즉 본타에서 국토부나 용역업체가 제시하는 사업비 자체가 매우 과소평가되었을 개연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본타 용역업체가 여전히 비용 편익 분석을 실시하고 있지 않다고 이야기하며 향후에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용 편익 분석 결과에 대한 신빙성이 과연 있을까라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 양평 고속도로가 생김으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는 정책적 효과로 주로 북쪽에 있는 서울 춘천 또는 구리 방향, 올림픽대로 방향으로 빠지는 교통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변경안은 사실 노선이 남쪽으로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이 북쪽 부분의 교통량 변화를 가져오기에 매우 미흡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편익 분석이 예타안보다 더 높게 나올 가능성이 희박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토교통부가 정말 자신한다면 예타를 다시 받는 것이 국민적 의혹과 많은 논란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유일한 방안입니다.